우리 내가 두 번째 한번 하면 안 돼요? 요거는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결과값만 알면 되지 공식까지는 몰라도 투자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거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투자를 잘하고 싶다지 그죠? 네. 설계사들이 하는 명령을 뭐 다 이해한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또 이런 것도 AI에서 가설계해주고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토지를 보자 말자 아 대강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하는 머릿속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조권 사선 제한의 취지는 뭐냐면 자 둥근해가 떴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줄리지. 남쪽으로 가죠. 줄리지. 그죠? 그러면 주말에 해줘. 북쪽에는 그림자가 끼겠네요. 예. 그래서 인접 북측 대지에 1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겁니다. 뭐라고요? 인접 북측 대지에 1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 한번 해봅시다. 1조권이 필요한 용도 지역이 뭐예요? 생각해봐요. 상업지역이다. 1조권 필요해요? 상업지역이다. 아니요. 상업지역 건물은 아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빨래가 제가 빨래는 좀 빨래가 잘 마르려면 1조권 있어야 되네. 예. 스타일러 해도 되고. 예. 건조기는 죄송합니다. 그만합시다. 예. 저는 건조기를 엄청 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건조기 쓰는 거 엄청 안 좋아합니다. 아니 옷이 스판이 많아가지고 예, 와이프가 건조기 돌리니까 쫄바지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스키니진 한번 입어보고 이랬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자, 상업지역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 아닙니다. 녹지지역 아닙니다. 어디겠어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1조권을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인접 북측 대지에 1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보다는 1조권을 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전용주거지역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전용주거지역은 큰 건물 안 짓잖아요. 대부분 4층까지도 지을 수 있지만 잘 안 짓거든. 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에 특히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2종하고 3종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준주거는 적용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여기가 땅이 요래 있다고 하고요. 인접 북측 대지와의 경계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땅이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에 경계에서 가상의 선이 하나 올라온다 칩시다. 이렇게. 요렇게 가상의 선이 하나 잠깐만요. 요렇게 가상의 선이 하나 올라오는데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은 인접 필지에서 몇 메다를 띄워야 되냐? 1.5를 띄우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빌라를 짓는 업자다. 어떻게 짓겠어요? 요렇게 건물을 지어 올릴 건데 요렇게 건물을 한 1층은 필로티니까 주차장 필로티니까 그럼 요렇게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짓겠어요? 여기서 북쪽으로 바짝 붙여 짓겠어요? 남쪽이라기보다 북쪽에서 가급적 떨어져 짓겠어요? 왜? 예, 맞아요. 왜요? 인접 북측 대지에 여기에 남의 집이 있다 했을 때 여기 1조권 보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 좀 들게 하자. 이걸 깎아 지어라 이 말이거든. 맞나요? 예. 그러니 북쪽에서 가까우면 가까워서 꺾이는 게 많다고. 그래서 대부분 북쪽에서 많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서 보면 여기를 1.5m 떨어집니다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최소한 1.5를 떨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2.5m 정도는 떨어뜨려요. 2.5 넘게.
최소한 2.5m. 왜요? 지금 단면도라서 그렇지 주차장이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쪽이다. 그러니까 요 화면에서 우리 쪽으로 차가 튀어나온다 했을 때 칸이 2.5m 하면 주차장에 하나 들어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2.5 정도는 띄우고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 규정대로 1.5만 띄우면 그러면 주차장이 허가가 안 난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리 될 건데 그러면 10m까지는 교재도 있습니다. 10m까지는 그 법정 1조건 4선 제한 적용 없이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예. 그런데 한 3층까지 지었다. 그럼 3층까지 지으면 이 높이가 9m 정도 됩니다. 9m쯤 된다. 그럼 한 개층 더 지으면 얼마예요, 이제? 12m겠죠. 12m가 되는 순간, 10m를 넘어가는 순간 그 전체 높이의 절반만큼 띄워지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요 빨간 화살표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12m의 절반만큼 띄워지게 합니다. 몇 m인가요? 6m겠다. 맞나요? 예, 6m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한 번 더. 여기 파란색 화살표의 길이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요만큼은. 파란색 길이는 얼마겠어요? 아? 밑에서 땅에서 몇 메다 뛰고 왔어요? 2.5. 그럼 위에서는 3.5만 뛰면 되겠다. 맞나요? 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요 파란 화살표 길이는 3.5m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층 더 지으면 이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15가 되겠네요. 맞나요? 15의 절반을 띄워라. 그럼 이제 여기서 빨간 화살표 길이는? 예, 맞습니다. 여기서 빨간 화살표의 길이는 7.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층보다는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서 요만큼은? 1.5 맞네요. 예. 이렇게 나와지겠죠. 선생님, 내가 이 그림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한 번만 해보자 하는 거지 뭐. 다음 오디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 토지가 70평쯤 되는 거라면 그러면 70평짜리라고 한다면 2, 3층은요 빌라를 짓는다. 1호 라인, 2호 라인 다 방 3개, 화장실 2개 잘 나와요. 그래서 빌라 분양하기가 엄청 좋거든. 그런데 이제 4층부터가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겨요. 4층부터가 아슬아슬해지는 게 4층이다. 이런 경우에 방 3개는 나와지는데 화장실 1개야. 방 3개 중에 1개가 또 어떤 방이냐면 거의 탈의실이에요. 탈의실. 엄청 작아. 그래도 4층은 낑낑대면서 분양할 수 있냐 해서 5층이 방 2개에 화장실 1개밖에 안 나요. 그래서 5층 집 분양하기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럼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인접 북측 대지가 집이 아니고 창고면 1조건 4선 제한 적용 안 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창고였다가 나중에 집 지으면 그때 부숴주면 되나요? 아니죠. 만약에 나대지면요. 나대지면 1조건 4선 제한 적용 안 해도 되나요? 그럼 나중에 나대지에 집 지으면 맞죠? 자, 그럼 만약에 공원이면요. 공원은 나중에 집 지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다. 지자체에서 공원으로 만들었어.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인접 북측 뭐예요? 대지잖아. 대지 대상이. 그러니까 공원은 대지가 될 일이 없죠.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도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6m짜리 도로다.
6m짜리 도로다. 도로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근데 도로 너머에 이제 북측 대지가 있겠죠. 맞죠? 도로가 끝나는 시점에 아이고야 여기가 타인 소유의 타인의 대지가 있겠네. 맞나요? 예. 그러면 요때는 요 빨간 선 있죠? 아까 빨간 점선, 까만 점선을 도로 중앙까지만 물리라. 색깔 조금 바꾸겠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도로 중앙까지 물리라. 그럼 몇 메다입니까? 3m죠. 도로 폭이 6이잖아요. 도로의 절반이니까 6m를 물리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빨간 선이 이제 어찌 되겠어요? 요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요 길이가 몇 메다? 6m는 맞는데 이 파란 선 길이가 어찌 되겠어요? 밑에서 지금 몇 메다 깔고 왔죠? 도로 그 북측의 도로 때문에 3, 또 2.5 띄우고 왔잖아요. 5.5를 띄우고 왔죠. 그럼 파란색 여기 얼마 띄우면 돼요? 0.5만 띄우면 되겠네. 맞나요? 예. 그래서 얘가 확 줄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 다음 요거도 7.5를 띄워야 되겠네. 5층에서. 맞나요? 예. 7.5를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6을 띄우고 왔으니까 여기 1.5만 가면 되겠네. 맞나요? 요래 되죠.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야기하자면 실무적으로 해보면 70평인데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이다. 그러면 북쪽에서 최대한 많이 띄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면 4층도 곧바로 올라가요. 4층도 빠듯하게 올라가고 5층만 1.5m 정도 들어간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되세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땅이 다 똑같다고 했을 때 여기 동그라미 친 땅과 별표 친 땅 어떤 게 더 좋은 땅인가요? 여기서 동그라미랑 별표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제가 별표라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동그라미랑 세모 중에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세모가 더 좋은 땅이다. 맞죠? 예. 왜?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둥근 해가 뜹니다. 어디로 가요? 둥근 해가 뜹니다. 뜨면 동쪽에서 떠서 떠르르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일로 오면은 동그라미 친 땅이 우와 해가 잘 되겠네 이러면 안 되고 이 북측에 뭐예요? 요게 북쪽이잖아. 북쪽에 남의 땅이 있죠? 그러면 북쪽에 남의 땅에 내가 높은 건물 지으면 그림자 끼겠네. 그것 때문에 1조건 4선제 안 되면 깎아주겠네. 요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세모진 땅은 뭐예요? 북쪽에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 폭의 절반만큼 1조건 4선 제한을 후퇴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정리합시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토지가 어떤 게 좋다 그랬죠? 60에서 80평이 선호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 더 해야 되겠네. 북측에 뭐? 도로 접한 땅으로 살까요? 예. 요런 땅을 선호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림으로 그리면 어찌 생긴 거예요? 여기가 도로다. 1번 땅, 2번 땅, 어떤 땅? 1번 땅이 좋은 땅이다. 맞죠? 예. 북측에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 사례를 경매 놨던 건데, 경매지는 생략하고요. 로드뷰로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왼쪽에 지도 같이 보세요. 요 위에가 북쪽이잖아요. 지도는. 맞죠?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여기가 남쪽. 그러면 지금 로드뷰 보고 있는 여기 북쪽을 보고 있거든요. 로드뷰를 옛날 걸로 돌리면 이 집 어때요? 우와, 해가 너무 잘 드네. 여기 빨래 널면 엄청 잘 마르겠네. 맞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투자보다는 빨래가 좀 이렇게
이 집을 볼 때 뭐를 보라고? 남쪽에 도로 있는지 아니고 이 집을 볼 때 내 물건을 볼 때 뭐? 북쪽에 뭐 있나 봤더니 북쪽에 보니까 남의 집이 있죠. 그러면 이거 높게 못 짓는 거예요. 이 집도 3층밖에 못 짓죠. 이 집은요. 또 북쪽에 남의 집 있죠. 그 요래밖에 못 짓지. 이 집은요. 또 북쪽에 남의 집 있죠. 그거 보면 이렇게 깎여 짓잖아. 3층까지만 짓고 콱콱 들어갔죠. 그 요게 몇 메다겠어요? 이건 북쪽에 띄울 공간이 별로 없었네. 최대한 띄우려도 땅 자체가 여기에서 여기 좁은 거예요. 그 띄운 게 요게 이거 1.5니까 요게 3.5겠지 뭐. 맞죠? 네, 요 집도 그래져 있죠. 한 번 더. 근데 요 1번 땅은 어때요? 요 땅은 북쪽에 봤더니 도로가 있죠. 요 도로가 몇 메다 도로겠어요? 4m면 일방통행인데 차 요리 가는데 요리 또 올 수 있죠? 6m 도로겠네. 그럼 도로폭 중간 3m까지 일조권 4선장 완화시켜 주니까 옛날 그 로드뷰를 보면 이 도로에서 요 왼쪽 땅들은 뭐예요? 여기가 북쪽이니까 북쪽에 도로가 있는 대지들은 다 다세대 지었는데 남쪽에 도로가 있는 땅, 다시요. 북측에 인접 대지를 대고 있는 땅들은 다 저층 건물로 지었죠. 이해되세요? 네, 이렇습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장법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런 주차가 뭐예요? 이런 주차가 뭐예요? 앞차 빼야 뒤차 나가는 구조죠. 맞나요? 요렇게 짓는다라고 하자면 앞차 빼야 뒤차 나가는 구조다. 이런 거는 한 필지에서는 8개까지만 허가가 나고 한 유닛에 한 덩어리로는 5대까지 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허가가 요 모양으로도 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는 안 된다고요? 한 필지에 이거 2개는 안 된다고. 이해되세요? 요거 1개는 가능한데요.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한 필지에 8개까지 요 주차장 밭전자식으로 한 주차 앞차 빼 뒤차 빼는 구조로 하는 것 하나만 할 때는 5대까지는 허가가 납니다. 근데 요렇게 지으려면 땅이 몇 평이 필요하냐? 땅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주차장 한 칸 길이가 요 좁은 폭 있죠? 좁은 폭 길이가 2.5고 안쪽 길이가 5거든요. 그러면 주차가 전면에 4대니까 주차장이 잡아먹는 게 기본이 10m죠. 그죠? 그 다음에 빌라를 지으면 계단이 몇 평들, 계단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단폭, 벽 두께, 기둥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폭이, 하중을 지지하려면 얼마 이상의 두께로 지으라는 게 있거든. 아무리 머리를 잘 굴리고 설계를 떠도요, 13.6을 안 넘을 수는 없어요. 13.6은 필요해. 그래서 전면 길이가 몇 메다 정도 필요하냐면 14m 정도 필요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그리기를 뭐라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엔 60에서 80평 좋아하고요. 북쪽에 도로를 접한 땅을 좋아합니다라고 했잖아. 근데 또 뭐 있어요? 도로에 접한 길이가 얼마? 14m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 밭전자식으로 주차장 넣어서 지을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설명이 너무 깊이 들어가나 싶긴 한데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우리가 주차장을 설계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주차장입니까? 요렇게 평행 주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직각 주차도 있잖아요. 맞죠? 그 평행 주차를 할 때는 요 좁은 폭이 2m, 긴 쪽은 6m. 직각 주차랑 다르죠? 직각 주차할 때는 얼마였어요? 요 길이가 2.5m, 요 길이가 5m였죠.
여러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내 부지 내에 주차장을 넣는다 해보면 거의 대부분 직각 주차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평행 주차로 주차 많이 넣으면 땅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해보면.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직각 주차로 주차를 하는데 한 번 더 아까 여기 차들 있을 때 이쪽 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땅에 있는데 주차를 9대쯤 넣고 싶은데 그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앞차 빼야 뒤차 나가는 구조 있잖아요. 이것도 8대까지밖에 안 되고 봐봐요. 이 건물이 크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필요한 주차 대수가 많을 수도 있죠. 맞죠? 필요 주차 대수가 예를 들어서 10대다. 10대다. 와, 다 안 들어가네. 필요 주차 대수가 10대다. 그래서 건물 앞에 주차를 쪼르륵 10대 되게끔 하고 내가 건물을 이렇게 뒤로 짓는다. 이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 아침에 10대가 동시에 팍 튀어나가면 되겠어요. 위험하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직각 주차로 해가지고 직각 주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통로 없이 바로 주차장으로 도로로 나오는 거는 8대까지밖에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설계를 어떻게 다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죠?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좀 크고 그래서 주차가 9대를 넘어간다. 이럴 때는 이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차량 진입호가 몇 대요? 차량 진입하려면 요 폭 몇 메다요? 3m라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허가를 해보면 여기서 꺾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게 3.1, 거의 대부분 3.5 정도는 잡아먹거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 계단하고 통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단실이 몇 메다 정도 잡아먹겠어요? 이게 보통 3m는 잡아먹어요. 2.5 정도는 잡아먹거든. 내 첫 기준으로. 2.5.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벽 두께나 이런 거 생각하면. 맞죠? 그럼 여기서 벌써 7m 잡아먹었죠? 그래서 건물은 여러분들이 큰 건물 지을 거다. 전면 길이가 길어져야 1층에서 상가를 제대로 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9대 이상 하면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생기냐면 여기 빨간색이 이제 주차장이라겠습니다. 자, 요 길이가 얼마였죠? 아까 전면 길이가 2.5. 요 길이는 5. 차가 나가려면 요렇게 나가려면 앞에 공간도 필요하죠. 요 길이가 6m예요. 이 정도가 필요해. 그래서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몇 평이 좋다 그랬죠? 150평. 예, 한 글자라도 맞춘 게 어디야? 그죠? 3종 일반 주거지역 하려면 큰 건물 짓습니다 그랬잖아요. 큰 건물 짓는 거죠. 2종 일반 주거까지는 빌라급이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은 10층짜리 짓는 겁니다. 그럼 주차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맞나요? 그러려면 한 150평은 돼야지.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너가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지 말고 한 대씩 나오고 한 대씩 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9대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보면은 그 업자들 있잖아요.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는 업자들이다. 3종 일반 주거지역 사서 하는 업자들이다.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그 땅에서 주차가 몇 대 나오는지 주차장부터 그려봅니다. 건축사한테 이 주차 몇 대 나올 것 같아요? 몇 대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주차 대수를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주차 대수에 맞춰서 가구 수를, 세대 수를 정해서 지어 올려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건폐율 용적률을 먼저 생각했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땅을 샀을 때 팔 때는 팔 때 우리의 매수인은 주차 몇 대 나오지 그부터 들여다봅니다. 교재에 없는데 사례 한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망포동에 꼬마 빌딩이 경매 나온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인데 경매가 여러 번 났네. 자, 이 물건 보겠습니다. 토지가 216평 되어 있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 되어 있고 건물이 1, 2, 3층 되어 있죠. 건축물 대장 볼까요? 건폐율 60%좀 썼죠. 건폐율 58% 쓰고 용적률 180%좀 썼습니다. 수원의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250이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용적률이 좀 있죠.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저를 잠깐 볼게요. 용적률 250까지 허가나는 땅인데 1층부터 60, 60, 60 지었어요. 그럼 한 층 더 60 지으면 용적률 얼마예요? 240이죠. 250까지 허가나는데 한 개 층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예, 구조만 되면 할 것 같죠. 그런데 뒷장에 봤더니 주차가 8대네. 뭔 소리냐면 건폐율 60%씩 한 층을 더 지을 거면 이 한 층에 대한 추가로 증축하는 거에 대한 부설 주차장이 필요하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 물건은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물건 되게 좋은 거 아니냐 이 생각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로가 있으면 주차가 다 바로 빡 튀어나오는 구조죠. 통로가 있는 구조가 아니죠. 이게 부설 주차장을 더 만들기 어려워요. 이 땅에 요 채로는 부설 주차장을 더 만들기 어려워서 주변에 다른 공터를 사가지고 뭐 부설 주차장을 더 만들지 않는 이상 증축이 어려운 땅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선생님, 그러면 1층을 좀 부셔서 증축하면 되잖아요. 1층을 없애가지고 4층 짓는 상가 4층 상가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증축이 되게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성구 장안동의 경매 나온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토지가 105평이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간에 공부하기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100평이 넘는 땅이다. 안 좋죠? 왜 안 좋았어요? 땅이 필요 없게 커서 그렇다. 맞죠? 근데 이제 땅 모양 잘 봤더니, 아이고야, 이거 뭐야. 전면 길이가 좁고 뒤로 쫙 길죠? 그럼 요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인지 재봐야 되겠네. 몇 미터 이상? 14m 이상이 되는지 재봐야 되겠는데, 이 물건은 전면 길이가 9m밖에 안 돼요. 다세대 주택 지을 때 인접 대지에서 몇 미터 띄우라 그랬었죠? 다세대야? 법적으로 몇 미터 띄우게 한다? 1.5. 1.5를 띄우라고 하는데 보통 북측에서 더 많이 띄운다 그랬죠. 그 북쪽은 더 많이 띄우고 다른 데도 뭐예요? 최소 1.5는 띄워야 되거든. 그러면 이 땅은 다세대 주택 짓는다. 폭이 9m니까 요 옆에 13, 14번지랑 그다음에 5번지랑 사이가 있잖아요. 1.5씩 되면 폭이 얼마 남아요? 6m. 6m면 저쪽 창가에서 제 왼쪽 어깨까지가 한 6m쯤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한 6m쯤 될 것 같거든요. 그 왜 신도시 가면 프라자 상가들 있잖아요. 그거 전면이 거의 다 4m거든. 그거 1.1개 반이 6m예요. 옆으로만 쫙 있는 집이겠죠. 다세대 주택 못 지어, 이런 거. 그래서 이 땅도 보면은 누군가가 6억 5천에 낙찰받고 미납을 했는데, 잠깐만, 목이 왜 이러니? 어제 술 안 먹었더니 목이 이러네.
자, 다시요. 요게 미납한 사람도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법인이었거든요. 빌라 업자가 아니었을까. 낙찰받고 나서 가설게 떠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미납한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 뒤로 낙찰된 사람 뭐 하고 졌나 보니까 인정주택도 있는데 1층은 주차장 빼고 2, 3층은 주택 넣고 4층에 1조권 4선제 푹 꺼졌죠. 근데 딱 봐도 1.5m 아니죠. 맞죠? 이거 다 가구로 지었어요. 옆에는 이런 땅들은 다 세대로 지었는데 이 폭이 좁아서 다 가구로 지었습니다. 안타깝죠? 교재에 보면 113430 숫자만 있는데 교재는 아무 내용 없습니다. 이 화면 볼게요. 이 땅도 보면은 전면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경매나와서 당시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돼 있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순수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참 좋은 땅이 아니다. 전면 길이가 10m 좀 나오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랬는데 누군가가 이게 신권의 낙찰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 모르나 보다 아니면 옆에 필지랑 합해서 뭘 지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낙찰 받을 때 요 집이었거든요. 근데 부시더라고 바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짓나 보다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나 보다 이랬는데 여전히 이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혹시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호재 있어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호재가 있으면 이 건물을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시는 거는 새로 지을 거 말고는 없는데 그래서 부시고 나서 지으려고 보니까 뭐가 안 나와가지고 뭐 답이 안 나오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요까지 하면 되는데 요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차장 조례 찾는 것은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을 공부하고 일반 주거지역 물건을 본다면 주차장 조례 보는 법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주차장법 어떻습니까? 계속 강화될 것 같아요? 완화되는 것 같아요? 강화되는 것 같죠? 맞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법은 계속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조례를 찾아보고 이 물건은 주차장 몇 대가 나오니까 집은 얼마나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그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한 7, 80평 땅 가지고는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주차 8대가 정답이니까. 수원시 주차장 치면 법령에 안 나와요. 왜요? 조례를 찾는 거라서 자치법규에 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 수원 주차장 조례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 이 물건 같은 경우를 보고 샘플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물건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가 154평이고 땅이 반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물 가지고 그냥 주차는 몇 대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업자는 얼마나 돈을 벌었겠나 이렇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물건 입찰했다가 뭐 떨어졌다기보다는 이 물건 번호 안 써가지고 실겼다.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아무튼 일종 일반 주거지역 주차는 몇 대 넣고 어떤 건물 지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가만히 있어보자. 요게 2016년에 낙찰 받았으니까 허가도 2016년 말쯤에 받겠죠. 그죠? 그럼 2016년쯤에 주차장 조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차장 조례 와서 별표 서식 가서 2번 보면은 부설 주차장 설치하는 시설물 및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보면 되는데 여러분 교재 요겁니다. 저는 2016년 당시 거를 보겠습니다. 화면 다시 볼게요. 여기 연혁에 가서 2016년 거를 보자면 2017년에 바뀐 거 말고 2015년 거 보면 되겠죠? 2017년에 바뀌기 전에 2015년 그 당시에 제일 최근 걸 거 아닙니까? 여기 가서 별표 서식 2를 보겠습니다. 두 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그 뭐라 그럴까요? 개발업자한테 판다면 우리가 그렇게 규모 있는 땅이라든지 그건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예민한 것들만, 민감한 것만 찾아보면 되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돼 있네요.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시설 면적. 몇 호냐가 아니고 시설 면적. 시설 면적 135제곱미터당 한 대. 고시원은 0.8대 또는 실당 0.3, 죄송합니다. 실당 0.3대 또는 시설 면적으로 80제곱미터당 한 대 이래놨죠. 고시원 하나가 보통 몇 제곱미터쯤 되죠? 실면적이 5평쯤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제곱미터쯤 되나요? 예. 그 선생님 한 20제곱미터쯤 안 됩니까? 아, 그거는 운동장형 고시원이라고요. 고시원치고 너무 크면. 예. 보통 고시원이 크면 20제곱미터, 작으면 15제곱미터. 5평, 6평. 아까 은평구에 그 다중주택 있죠? 그게 5평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80제곱미터면 고시원 몇 개예요? 80이면 20제곱미터로 치면 4개잖아요. 맞죠? 그럼 4개 하고 실당 0.4대 하고 4대당 한 대 하고 실당 0.3대 하고 어떤 데가 대수가 많아요? 실당 0.4가 0.3이 많죠. 그죠? 1.2니까. 그래서 대부분 고시원은 그 방당 0.3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주택단지에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다 생략하고 세대당 주차 한 대 돼 있죠. 맞나요? 예,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런 법이 있어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럼 59, 58 이런 것들 많단 말이에요, 빌라. 옛날 빌라들 보면 전용면적이 58짜리, 59짜리가 진짜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6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세대당 0.7대를 해줬어요. 그런데 수원이 자꾸 올라가던 0.93대가 된 거야. 그러나 도대체 0.93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소수점 첫째점 반올림이거든요. 다시 할게요. 실수했습니다. 다시요. 상가는 소수점 첫째점의 반올림이라고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뭐 주차 대수가 1.2다. 그럼 몇 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대. 주거는 소수점 첫째점 올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3.1 나왔다. 몇 대 넣으라는 거예요? 4대. 주거에서는. 그럼 0.93이면 0.93이면 뭐 예를 들어서 집이 10가구다. 집이 10가구였다. 그럼 주차는 0.93대 곱하기 10 하면 9.3대 몇 대 넣으라는 거예요? 10대. 거의 이거 뭐 해주나 말하라니까 이거. 맞죠? 그 한 집이 14개다 이러면 14 곱하기 0.93 하면 14 곱하기 0.93 하면 10. 이제 여기서부터 한 대 덕보네. 맞나요? 예. 요때쯤 돼 한 대 덕보는 거예요. 딱 큰 힘씀 썼다. 근데 이나마도 지금 법으로 보면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0.9도 없어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일 때만 0.9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지고 또 수원 지금 주차장 조례를 보면 숙박시설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다시 옛날 거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옛날 거는 숙박시설도 시설면적 135당 주차장 한 대였죠. 맞죠? 근데 지금 법은
생활 숙박시설은 100제곱미터당 한 대 또는 실당 0.7대, 중 많은 거. 그럼 거의 다 0.7대예요. 그럼 이제 딱 이거 보면 여러분 감 잡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생활 숙박 이제 신규 허가가 굉장히 어렵겠네. 아까 그 종류라 800 괜히 썼다 그 땅 있잖아요. 네. 그 땅을 허가를 뭘로 받았냐? 생활 숙박시설 허가를 받았거든요. 원룸 그렇게 많은데 주차 5대, 그러니까 6대밖에 없죠. 그게 왜냐면 그때는 135에 한 대면 됐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원룸을 쓰니까 안 되겠네. 이놈의 새끼들 생활 숙박시설 놈들 안 되겠네. 실당 0.7대 해라 이런 거야. 그럼 요거 이제 그러면 이제 요 허가 받기가 되게 어려워졌겠네요. 그죠? 그러면 원룸 임대 잘 되는 동네에서 생활 숙박시설 사놓으면 원룸으로 임대하면 잘 되겠네. 생숙 요즘에 이슈가 많죠. 그 생숙은 아까 같은 그런 생숙이 아니고 호별로 분양해가지고 불법 영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 통째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별 문제 없어요. 자,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0.93대 해놨더니 어떻게 지었느냐. 다세대 주택을 15세대로 짓고요. 근생을 148로 지었어요. 그러면 15 곱하기 0.93 했더니 13.95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 몇 대 필요한 거예요? 14대. 근생은요. 135에 한 대라면서요. 그러면 148 나누기 135 하면 주차가 1.09니까 이건 몇 대요? 한 대. 그래서 이 건물이 주차 15대 뽑아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보면서 154평짜리 일종 일반 주거적 정사각형 건물이다. 그러면 한 15대쯤 넣더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차를 여러분 보신 저 건물이 주차를 더 넣으려면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버리면 이제 1층에 근생을 못 넣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정사각형의 150평짜리 땅이잖아요. 그럼 주차가 보통 그 1층에 시설물을 엘리베이터하고 이 정도만 넣고 근생을 아예 뺀다. 그럼 한 18대까지. 예, 18대쯤 들어간다. 이러면 얼추 맞습니다. 지금 저 물건을 보고 마칠게요. 화면 보시면 요 건물 지었습니다. 요 건물. 이렇게. 요렇게 지었는데 원래는 이 건물이 이렇게 썩은 교회였습니다. 요렇게 이제 빌라 많이 짓고 있고 분양하고 이런 동네잖아요. 요런 거 붐 있을 때는 요런 땅이 굉장히 돈이 되는 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요까지 하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도로법 하면서 여기서 투자 유망 지역이 나올 거예요. 좀 제 전공은 아니지만 주제 넘게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7년 되면은 우리 투자 환경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27년이다. 금리가 얼마쯤 내려갈까요? 기준금리 얼마쯤 갈까요? 2? 지금 현재가 3.5거든요. 얼마쯤 갈까요? 어차피 2027년 되면 우리 다 남이어가지고 지금 틀린 거 죄송합니다. 얼마쯤 갈까요? 원래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기준금리 얼마였는지 아세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기준금리가 1.5였어요. 1.5. 요거밖에 없네. 더 전에 박근혜 대통령 있고 그때 있잖아요. 그때도 1.5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 베이스 포인트가 0.2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27년쯤이면
1.5에서 2 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대출금리, 제일 중요한 건 대출금리인데, 그럼 기준금리는 그럼 1.5에서 2 정도 안 할까 싶거든요. 지금 3.5 하는데 대출금리 얼마 정도 해요? 4%좀 하죠. 그죠? 4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부동산의 종류마다 금리가 다 다르거든요. 어디 뭐 스타벅스 하고 있는 거는 3.51에 재계약했다고 뭐 연장했거든요. 또 뭐 땅은 또 4.2에 하고 뭐 상가는 4.1 얼마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 초반이라 하겠습니다. 3.5일 때 4% 초반이면 그러면 한 1.7 정도 하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하겠어요? 2.5 안 할 것 같죠. 대출금리 2.5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죠. 그때쯤 되면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주변에 장사 잘 된다는 자영업자 있던가요? 맞죠? 잘 안 되죠. 소매점 트렌드가 엄청 많이 바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술을 안 먹어요. 젊은 애들도 대학생들도 술 안 먹고 왜냐면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 게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술 먹었더니 또 많은 실수 생기고 대학생들은 옛날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술 먹고 당구 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아야 되죠. 근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핸드폰이 더 재밌어. PC방 가요? 당구장 가요? 노래방 가요?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안 가고 자기 혼자 핸드폰 보기 더 편하다. 재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도 이거 상품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죽었거든. 근데 또 잘 되는 데는 어디예요? DTDI는 계속 잘 돼요. 자동차에 의한 소매점 매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할 내용에 이 내용이 좀 들어갈 겁니다. 도로망과 그 다음에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신도시 이야기 하잖아요. 신도시 그 추진 중인 게 수도권에 15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오면 도로가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맞잖아요. 신도시가 생기면 그 동네가 우리 공부했잖아요. 허허벌판 동네가 주상이 되니까 옆에 뭐가 가격 올라가요? 녹 가격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연결되는 것이 쭉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도로 수업은 분명히 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어렵더라도 어려운 내용 끝나고 나서 돈 버는 이야기는 간결할게. 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